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첨단교육센터 발표를 맡게 된 이종혁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싱킹 교육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톤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저희 첨단교육센터가 어떤 센터인지를 소개하는 걸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한 크리에이티브 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3년 동안 운영한 사례와 그 성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국대학교 첨단교육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은 단국대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기르고 싶은지 그 목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단국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국대가 독립운동가 분들이 설립한 학교다 보니까 이런 교육 목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러한 큰 교육 목표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3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크게 능동적 인재, 혁신적 인재, 헌신적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단국대학교의 인재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많이 말하는데요.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시대인지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과 사물, 지역과 세대,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서로가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논리와 지식이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초지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는 분절되어 있던 학문과 기술들 모두 이것들이 다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오는 그런 초융합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아가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안 되겠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분절된 교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단국대학교 미래교육 혁신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미래교육 혁신원 안에는 크게 4개의 센터가 존재하는데요. 각자 역할들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교수, 즉 가르치는 역량과 학습, 배우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성과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에이아이 센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정보처리 기술 같은 이 미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교육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이 되는 저희 첨단교육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첨단교육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첨단교육센터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오늘 발표 주제와 바로 매칭이 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 교육의 확대입니다. 자,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요. 저희 단국대학교에서는 이런 디자인 싱킹 모델을 교과나 비교과 어디 하나에 편중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비교과 모두 융합적으로 이 디자인 싱킹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지만은 이제 워크숍 같은 걸로 일회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이 디자인 싱킹 교육을 좀 더 단국대학교 전반에 확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자,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인가? 디자인 싱킹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라 그러면은 이렇게 예술적으로 뭔가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디자이너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폭이 넓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캐릭터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한 디자이너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런 캐릭터 디자이너 말고도 이제 게임을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너무 쉬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밸런스 디자이너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디자이너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과연 이 사용자가 정말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싱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크게 우리가 5가지 단계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첫 단계는 우리가 실제 사용자 관점에 먼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가 바로 공감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문제 정의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낸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 도출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시제품 제작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제품 만든 것들을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테스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5단계가 뭐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하고 나서 시제품을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로 디자인 싱킹이 이루어진다라고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 싱킹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냈는데, 엘리베이터 초창기에 개발됐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사용자 불만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용자 경험에 크게 기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죠. 근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정말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한번 타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디자이너들은 느꼈느냐,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해서 그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새롭게 문제를 정의했을 때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타서 많이들 해보시겠지만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렇게 몸단장도 좀 하고 표정도 좀 지어보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한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처럼 디자인 싱킹은 단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자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그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혁신의 아이콘 하면은 이제 거의 대명사가 된 스티브 잡스의 말을 보시면은 디자인 싱킹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스티븐 잡스가 1997년에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1997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시기인데 이때부터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이미 디자인 싱킹의 중요성을 파악을 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제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고객의 경험에서 시작해 역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먼저 하고 그것을 어디에 판매할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례가 사실은 제가 만든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바로 저희 첨단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무크 서비스에서 다 저도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무크 서비스라는 것은 온라인 대규모 공개 강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단국대학교 첨단교육센터에서는 이 무크 서비스들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과포럼 기회에서 이 무크 서비스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디자인 싱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국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온라인에서 무료로 모두가 들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단국대학교 무크, 우리가 디무크라고 부르는데 이 디무크에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코딩 같은 과목은 이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 무크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K무크도 있는데요. 이 K무크에도 저희 단국대학교의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 K무크도 이제 무료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개발해 놓은 양질의 강좌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첨단교육센터에서 이런 무크 서비스도 운영을 한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온라인 강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크리에이티브 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라는 걸 먼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명칭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이제 마라톤, 굉장히 장기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크리에이티브와 마라톤을 합성한 그 말이 크리에이티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톤은 꽤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학기 정도 이 분량이 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의 창의 역량 개발이 목적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냐면은 이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하면 항상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모바일 앱을 만들므로써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제품을 모바일 앱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티브 톤,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 단순히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교과, 비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신입생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필수 교양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적 사고와 코딩, 줄여서 창사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줄여서 대기소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필수 교양 교과와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수 있는데, 교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뭐 프로젝트 활동들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결과물을 그냥 교과 과제로만 제출하고 끝나면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에서 배우고 이제 만든 이 결과물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까지 해보고 피드백까지 받아보고 대회까지 열어보는 그런 활동이 크리에이티브 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 운영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뭔가 구현되는 그 결과물, 모바일 앱을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느냐, 이거에 초점을 둔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경진대회 결과를 통해서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를 진행해서 실제로 구현된 모바일 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이 단계별 경진대회가 크리에이티브 톤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크리에이티브 톤을 실제로 이제 참여하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외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특강들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창의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듣는 창의인재 특강. 두 번째는 이렇게 뭐 창업이나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특강. 이 두 가지 특강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톤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톤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두 단계의 경진대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단계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참가자 모집을 해야겠죠. 1학기 때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톤에 참여할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2학기 때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수강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참가하겠다고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기 중간쯤에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 예선을 거쳐서 이제 결선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선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에 참가할 그 팀을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팀 대상으로 다시 한번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선을 거쳐서 결선 최종 발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수상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의 운영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학기별로 참가자와 참가팀 수를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톤은 2017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년, 그 다음에 21년 올해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개 학기 동안 참가자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소 2,000명, 최대 3,000명 이상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국대학교 신입생이 1년에 죽전이랑 이제 천안 캠퍼스 합쳐가지고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 참가하는 굉장히 대규모 대회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팀 수는 이제 519명 정도에서 700팀이 넘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기별로 참가를 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에 진출하게 된
진출자, 진출팀 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19년에 첫 해에는 죽전과 천안 캠퍼스 통합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총 20팀을 선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참가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출하지 못한 팀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2020년부터는 이 팀을 2배로 늘렸죠. 그래서 죽전에 20팀, 천안에 20팀을 선정해서 총 40팀을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 진출팀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수상팀들 같은 경우는 미래기업 혁신원장상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발한 앱을 평가하기보다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수상작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19학년도 2학기 예체능 분야 학생들이 이제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단국대학교 안에 이 주차 시스템이 좀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비어있는 주차 공간과 이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례가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 수상작으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설계 경진대회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학기별로 이 진행되는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수상팀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상팀 수를 9팀으로 제한했습니다. 총 20팀 중에서 9팀이 이제 상을 수상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죽전 천안 통합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이 당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5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진출팀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 수상팀 수도 늘리게 되었는데요. 죽전 6팀, 천안 6팀을 선정하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 2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6팀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경진대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미래기업 혁신원장 상을 수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상격에 따라서 상금도 수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기별로 5개 학기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개발한 앱을 소개를 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2020학년도 1학기 사례를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모든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제 앱을 개발했는지 그 사례를 발표를 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앱을 이제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소개드렸다시피 크리에이티브톤 경진대회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인재 특강과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특강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창의인재 특강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 특징 및 준비 방법, 즉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을 한 것이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화 혹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 중심으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특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자 수가 좀 더 많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특강에 참여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강들의 주제를 좀 살펴보시면요. 창의인재 특강과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특강이 좀 뚜렷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재 특강들의 주제들을 살펴보시면은 좀 더 창의적 사고, 그리고 문화, 그리고 활성화, 어떻게 현실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특강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코딩,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톤 운영 성과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앱을 개발을 했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느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2019학년도 1학기 대상 수상작으로는 이제 가축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이 대상을 수상한 팀이 있습니다. 자연 분야, 그러니까 자연 계열 학생들이 개발한 앱이고요. 그래서 축산업 사료 관리를 위해서 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 사료별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각 가축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법이나 적정한 사료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앱을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발표를 한 것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귀여운 주제로 대상을 받았는데요. 단국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모바일 앱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이 곰단국이라는 곰 캐릭터가 이제 단국대학교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들에 들어가서 그 장애물들을 이제 피하는 게임을 통해서 각 건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구현되는 사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 2019학년도 2학기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이제 죽전과 천안 캠퍼스 각각 한 팀씩 대상팀이 나오게 되는데요.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어플 이복의 학생이라는 앱을 개발한 팀이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헌혈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헌혈 한 잔이라는 앱을 개발한 지니어스 팀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한 앱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 같은 경우는 죽전 캠퍼스에서는 여러분들 요새 잘 안 쓰는 물건들을 그냥 집에 박아두고만 있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들, 뭐 당근 어쩌고 그런 앱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실제로 판매도 할 수 있지만은 서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겸 앱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내 대학 생활을 도와줘 올라운더라는 이제 이런 앱을 만든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버스팜이라는 앱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농작물을 자동 생산하고 배송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이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대상 수상작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들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단국, SW 단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SW 단국 채널에는 실제로 모든 수상작들, 그간의 모든 수상작들이 다 이제 발표 자료와 함께 유튜브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가를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톤 운영 성과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참가 학생들이 얼마나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만족을 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개 학기 이제 만족도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분야별로 보시면은 4점대 이하가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이라는 거는 이제 만족과 매우 만족 사이에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하나같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 크리에이티브 톤 경진대회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경진대회가 크리에이티브 톤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 설문조사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톤에 참여한 결과 자신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IT 역량 강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통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야 워낙 익숙하겠지만은 인문학이나 뭐 예체능 분야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한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 단순히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수 교양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IT에 대한 막막함이 좀 덜해졌다라는 학생들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낯설지만은 이렇게 앱 인벤터 같은 다양한 앱 개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면서 이렇게 모두가 IT 역량을 길러낼 수 있었고 체험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학생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또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냥 이론에서 출발한 문제 해결, 뭐 문제풀이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크리에이티브 톤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삶을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해서 해결해보는 창의적 문제 해결 활동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들이 다 같이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주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좋았다, 혹은 본인은 그냥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런 문제 해결 경험을 또 높은 평가를, 피드백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동과 협력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이제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조별 활동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사회에 나가거나 하다못해 조그만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협업을 하는 활동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과 협력 경험을 함으로써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들, 혹은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가지고 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괜찮은, 멋있는, 의미 있는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평가들도 많았다는 점이 크리에이티브 톤의 중요한 운영 성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첨단교육센터에서 운영한 크리에이티브 톤 운영 성과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성과들이 좀 더 발전되고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 대학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포럼의 발표 사례가 좀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